바르게 걷는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양쪽 발목뼈를 똑같은 높이로 얼라인을 해주고 있는 피도티스트 전이나입니다. 저는 물리치료를 전공했지만 디즈니 애니메이터가 되어서 15개의 만화 영화를 그렸습니다. 애니메이터는 움직임이 어떻게 무게와 지면 박력, 즉 Ground Reaction Force의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여 그림을 그리면서 큰 영화 화면에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그려내야 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움직임도 캐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패들리스트가 되어서 애니메이터의 눈으로 항상 몸무게와 Ground Reaction Force의 영향을 받고 있는 발의 구조와 발의 기능을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발 아치를 만들고 있는 작은 관절들의 모임인 타살 관절이 다 무너지면서 모든 사람의 발목뼈가 삐뚤어져 있고 그 위에 서 있는 온 몸도 다 삐뚤어진 상태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발목뼈를 같은 높이로 정렬을 해주면 우리 몸이 발부터 바른 자세로 서게 되어 관절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발목뼈 정렬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아내게 됐고 양쪽 발목뼈를 같은 높이로 세워주는 커스텀 올다릭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양쪽 발목뼈를 바로 세워주고 그리고 나서는 바르게 서고 바르게 걷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확한 올다릭으로 양쪽의 발목뼈를 같은 높이로 정렬을 해주고 나서 바르게 서고 걷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 우리 다리가 발목뼈 위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발목뼈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우리 몸이 절대로 바르게 설 수가 없죠. 그리고 바르게 서지 못하면 당연히 바르게 걸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르게 서고 걸으려면 우선 정확한 올다릭으로 양쪽의 발목뼈를 같은 높이로 정렬을 해줘야지 가능하겠죠. 그리고 올다릭과 신발 등 발에 신는 모든 것은 발목뼈 정렬 테스트로 양쪽 발목뼈가 정렬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신어주면 되겠죠. 그런데 정확한 올다릭을 신어주었다고 저절로 바르게 서고 바르게 걷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우리 발을 보면 이 아치하고 발가락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 몸무게를 감당하는 기능과 걷는 기능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발은. 그런데 이 아치 부분은 옆으로 나누어서 안쪽 아치와 바깥쪽 아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안쪽 아치는 발목뼈부터 시작해서 그 앞에 붙어있는 뼈들이 만들고 있고요. 바깥쪽 아치는 발 뒤꿈치 앞에 붙어있는 발뼈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리뼈가 이 발목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몸무게가 발목뼈, 그러니까 안쪽 아치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르게 선다는 것은 이 정렬이 되어 있는 발목뼈 위로 몸무게가 똑바로 떨어지도록 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르게 걷는다는 것은 몸무게가 발목뼈 바로 앞에 있는 이 안쪽 아치를 통해서 지나가게 하면서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이렇게 가게 걷는 거지 이렇게 가고 걸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정확한 올다릭을 신어주면 단번에 몸무게가 안쪽 아치로 가도록 바르게 서고 걷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올다릭이 없을 때 걷던 습관대로 몸무게를 삐뚤어 떨어뜨려 가지고 발 바깥쪽 아치로 가도록 서고 바깥쪽 아치를 통해서 몸무게가 지나가도록 걷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그 신발을 신고 보세요. 신고는 근데 보통 우리 몸무게가 100파운드가 넘잖아요. 키로로는 50kg에서 70kg 정도 되죠. 아주 많은 무게예요. 그 무게가 다 발바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신발의 바깥쪽에 먼저 바닥에 닿도록 걷는 거예요. 이렇게 걸으면 몸무게가 항상 바깥쪽으로 가게 돼서 신발 바닥이 닳아요. 그래서 이렇게 삐뚤어지게 돼요. 발목이 다시. 그래서 바르게 걸으려면 신발 바닥이 땅에 있는 바닥하고 평행이 돼서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똑같이 내려오면서 걸어야 돼요. 그러면 몸무게가 똑바로 내려오면서 발바닥 전체로 퍼지게 되죠. 그러면 발이 항상 균형이 잡혀가지고 편안하게 오랫동안 걸을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 비디오를 보시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걷는 것을 비디오로 찍어서 분석해 보면서 걸음걸이 교정을 하시면 더 빨리 바르게 걸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발의 바깥쪽이 바닥에 먼저 닿죠. 이렇게 걸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보시면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동시에 닿지요. 이렇게 걸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안쪽 아치로 몸무게가 가도록 걷는 게 중요하냐면요. 우리 다리가 안쪽 아치 위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쪽 아치 바로 밑에는 그 쿠션 역할을 하는 근육이 이 안쪽에 훨씬 두껍게 이렇게 있어요. 바깥쪽보다. 그래서 몸무게를 쉽게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안쪽 아치가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올다리를 놓고도 계속 틀리게 걷다 보면은요, 몸무게를 바깥쪽으로 주면서 그러다 보면 이 신발바닥의 바깥쪽이 닳게 되죠. 그러면 발목뼈가 다시 또 바깥쪽으로 삐뚤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몸무게가 계속 바깥쪽으로만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깥쪽 아치는 몸무게가 계속 가도록 지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발이 참다가 이제 신호를 보내줍니다. 통증이나 불편함으로. 그거는 뭐냐면 잘못 걸어가지고 신발 바닥이 삐뚤어졌다고 이제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호가 오면 이 신발 바닥의 바깥쪽에다가 엽서 종이 두께의 이 스트립을 이렇게 바깥에다 놓고 우선 하나를 놓고 발목뼈 정렬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또 넘어진다. 그러면 한 장을 더 넣어요. 2장을 넣으시고 또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래서 또 넘어지면 3장까지, 맥시멈 3장까지 이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장까지 놓고 테스트를 하면서 무게를 쉽게 들 수 있는 그 두께를 찾아내가지고 그 종이 두께로 이제 만약에 이게 한 장만 넣었을 때 내가 발목뼈 테스트를 하면서 쉽게 무게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면은 그 한 장의 스트립을 이렇게 한 2cm 정도 넓이에 올다리보다 약간 길게 잘라가지고 이 신발 안쪽에 바깥쪽에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이제 고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신발 바닥이 레벨이 되거든요. 양쪽에다 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그거를 그러면 이제 다시 올다리를 놓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몸무게가 발 안쪽으로 떨어지고 안쪽 아치 쪽으로 몸무게가 지나가면서 걷는 것을 자꾸 연습하시다 보면 바르게 서고 걷는 게 이제 습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올다리기 없이 타살관절이 막 무너지면서 틀리게 서고 걸을 때에는 발에 통증이 없었는데 이 정확한 올다리기를 해주고 나서 틀리게 걸을 때에는 왜 통증이 오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 타살관절은 올다리가 없어서 무너질 때에 막 삐뚤어져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이 타살관절은 우리 몸의 대부분 2개의 뼈가 만들고 있는 다른 관절과는 달리 12개의 뼈가 옆으로 이렇게 3D 퍼즐 같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사방으로 이렇게 셔보면 여기에 17개의 조그만 관절들이 모여서 된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절은 무너질 때 앞으로 옆으로 막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무너지면서 그 스트레스가 이 작은 17개의 관절로 확 나누어지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기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살관절이 무너지면서 그 발 위에 주로 2개의 뼈가 아래 위로 서서 만들어진 온몸 관절을 다 삐뚤어뜨리면서 무릎 관절, 고관절, 허리가 아파오고 또 발에는 족저근막염, 발가락이 아프고 발뒤꿈치, 발 앞볼 이런 데가 아파도 그 통증의 원인이 되는 이 타살관절 자체는 아픈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말하자면 온몸의 관절들을 다 삐뚤어뜨려 가지고 통증을 주고 있는 이 원인인 이 타살관절이 침을 딱 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통증이 없는 게 문제예요. 사실 이 타살관절은 우리 온몸 관절의 정렬을 컨트롤해주는 기초라서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관절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관절 이름도 무너지는 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타살 관절에 관심이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발을 보면요, 이 타살 관절이 이 아치 부분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치 모양이 그 뭐라 그럴까, 이거 그냥 빵같이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치 부분은 이 타살 관절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거의 평발이 되어도 이 아치 모양은 그냥 계속 빵같이 보여서 뭐 멋을 부려줄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뭐 사실 모든 기초가 멋이 없긴 하죠. 그러니까 신경을 더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발목뼈 정렬 테스트하는 방법을 유튜브에 올려놓았으니까 이렇게 자꾸 보시면서 연습을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확실하게 배워놓으시면 정확한 올다릭을 구입하실 수도 있고, 가끔씩 테스트를 해주면서 발이 아프기 전에 신발 바닥이 삐뚤어져 있나, 아니면 또 삐뚤어져 있으면 얼마만큼 삐뚤어져 있나도 그 발목뼈 정렬 테스트로 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신발 바닥도 다시 우리가 레벨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좀 더 빨리 바르게 걸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양쪽 발목뼈를 같은 높이로 정렬해주는 올다릭을 신고 나서 바르게 서고 걷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서는 것은 몸무게가 똑바로 발목 위에 떨어지도록 서는 것이고, 바르게 걷는 것은 몸무게가 발목뼈 바로 앞에 있는 안쪽 아치를 지나면서 걷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발이 편안하게 오랫동안 걸을 수 있다고. 그리고 그렇게 걸으려면 신발 바닥이 이 바닥하고 평행으로 내려오면서 바닥에 닿도록 걷는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정확한 올다릭으로 양쪽의 발목뼈를 같은 높이로 정렬을 해주고 나서 바르게 서고 걷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번 비디오에서는 여기 족저근막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200개가 넘는 그림을 그려서 2권의 책을 아마존에 출판을 했습니다. 오늘은 바르게 걷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